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 충북에서도 민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 국민의 뜻을 배신해 탄핵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탄핵으로 인해 국정 마비와 경제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임명이 미뤄진 충주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충북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한 총리가 국민을 배신해 탄핵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빨리 윤석열 정권을 빨리 타도하고 내리는 게 그 목적이라 생각을 해서요. 한덕수도 총리도 일단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여당하고 더 친밀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의견을 같이 하는 분 같아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런 쪽에 치우치지 않는 분이. 하지만 이딴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경제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야당에서 너무 그렇게 폭주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워요. 이건 나라를 생각해야지. 지난 4일 계엄 선포에 대해 간단하게 유감을 표명했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오늘 한대행 탄핵에 대해선 장난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 임명 절차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이런 총리나 장관들, 이 사람들의 이런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저열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아직 임명되진 않았지만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큽니다. 1969년 충주에서 태어나 충주여고를 졸업한 정계선 후보자는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다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서울과 충주, 울산 등에서 근무했고 여성 최초로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장으로 임명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진보적 성향으로 알려져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연이어 낙마했지만 실력과 원리 원칙 면에서 최고의 판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판적 사유와 성찰이 없다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여도 어느 순간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두려운 교훈을 주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다뤄야 할 중요한 역할, 임명 여부를 떠나 지역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결정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 구성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충북 출신 법조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지역 제조업체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89.4로 한 달 전보다 2.4포인트 낮아져 지난 8월 이후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도 91.9로 한 달 전보다 5.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 달 전망치도 제조업 86.8, 비제조업 87로 비관적이었습니다. 한편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또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아파트 주민 2명과 상가 주인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많이 나면서 청주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전기 공사 중 차단기에서 불꽃이 발생해 천장으로 번졌다는 상가 관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 출범 10년이 되는 올해 청주시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단수 사태로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도 얻었고 또 공무원의 공금 횡령이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재활용 선별센터 문제는
이 과제를 안은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 청주시청 앞입니다. 청주 현도산업단지에 추진되고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열며 반발하고 있는 주민과 사업을 접을 수 없다는 청주시. 여기에는 옛 청원군 지역의 혐오 시설이냐 아니냐는 공방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현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정이다. 현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인 청주시청사 건립은 건립 예정지에 남아있는 청주병원 이전 문제로 공회전을 거듭하다 어렵사리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청주병원이 자진 퇴거 의사를 밝히면서 철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그동안 청주병원 설득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습니다. 도의적이든 뭐가 됐든 정치적이든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했던 사항들은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인구 80만이 넘는 대도시가 맞나 싶은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청주 오송에서 상수도 공사를 제대로 못해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이 5천여 세대에 쏟아져 나오며 피해가 확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슷한 일이 벌어진 지 불과 넉 달 만입니다. 청주시장이 특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청주 다른 지역에서도 녹물과 단수가 이어졌습니다. 청주시는 흙탕물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단수 혹은 물 지급 관련 문자로 뭔가를 받은 게 아직도 한 번도 없어요. 날 수도 있고 개선하면 되는데 왜 행정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요. 이 밖에 청주시 공무원이 공금 6억 원을 횡령했다가 징역형을 받고 시외 버스터미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무원 5명이 징계를 받는 등 공직 기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대학생 근로활동 사업비 등이 빼돌려진 7년 동안 청주시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젊은 학생들 돈 벌기도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러는 거는 부끄러워야 되지 않나. 청주청원 통합 10년이 되는 올 한 해 청주시는 적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3차 우회도로가 완공되며 100만 청주를 향한 도로망이 구축됐고 경관지구 폐지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선정한 세계 1000개 도시에 국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2024년. 하지만 한편으론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음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에 달라지는 72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모가 출산하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보호비가 지원되며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의료 취약계층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선 급행버스인 BRT 전용 도로를 달려 청주 오송과 세종, 대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버스 A4 노선이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주 오송역을 출발해 국책연구단지와 세종시청, 대전 반석역을 하루 4차례 왕복하는 자율주행버스 노선입니다. 해당 버스에는 최고 시속 80km로 운전자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노선은 다음 달 10일까지 무료로 운영된 뒤 유료로 전환됩니다. 한편 앞서 충청권 자율주행 버스 A2와 A3 노선이 구축돼 운영 중입니다. 속리산 휴양사업소가 새해 첫날 해맞이 제객들을 위해서 평소보다 4시간 앞당겨 모노레일을 운행합니다. 새해 첫날 일출 예상 시각은 7시 11분으로 모노레일은 6시부터 운행됩니다. 속리산 사업소는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480m 목탁봉에 오르면 전망대에서 속리산 천왕봉 위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 조직위가 기본 계획을 마련합니다. 조직위는 오늘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기관과 전문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천 엑스포를 채울 전시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실행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천 엑스포는 내년 9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말년 휴가를 나온 군인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5일과 6일 옥천군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여성 2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병장으로 말년 휴가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불법 영상이 적발되자 모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공장 지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음성군 삼성면 철강 제조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9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